안녕하세요. 자바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웅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중첩 if else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의 개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면서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러면은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A라는 길 또는 B라는 길, 이 둘 중에 다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조건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조건식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명령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확장하면 여러 개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 if else문 또는 스위치문 해가지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if else문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명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확장해 가지고 else if를 연속해서 씀으로써 다중 if else문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여러분이 혼동스러워하는 것들이 중첩 if else문의 쓰임이라는 게 있는데, 중첩 if else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if else문을 작성한 다음에 if문 또는 else문 내에 또 다른 if else문이 내포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첩 if else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조건의 문제들을 풀 때 나올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위치문. 스위치문은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명령으로서 다중 if else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다중 if else문으로 구현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읽기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편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훨씬 가독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문법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if else문은 기본적으로 조건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건데, 이때 이 조건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구현하는 방법이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그 여러 개의 조건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것이 까다롭고 너무 어려울 때,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if else문을 다중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현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f else문의 형태를 띠는 거는 조건식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스위치문은 조건식이 아니라 보다 식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값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조건문의 종류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단순 if문 하나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법의 형태를 좀 익혀야 되는 거니까 if가 역시 하나의 조건문에 대한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f라고 쓰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그 사이에다가 조건식을 쓰게 됩니다. 조건식 결과는 뭐죠? 불린 타입, 즉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그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true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값을 실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서 실행시키는 거죠. 만약에 거짓이었다 그러면은 요 A라고 상징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 A를 실행하고,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는 A를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요 중괄호 안에는 여러 줄의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한 줄이 아니라 두세, 네 줄, 100줄도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괄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드가 한 줄일 때는 한 줄이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래서 중괄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웬만하면 중괄호를 다 쳐가면서 코딩을 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코드를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생략하는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관련된 예제를 실습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자, 정수 n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그 n이라는 값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럼 이 예제는 그냥 짝수이면 짝수, 아니면 그냥 아무 답도 안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수 if문으로 구현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힌트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은 그 형태를 여러분이 연습해서 익히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냐? 조건식을 잘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이 조건식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짝수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식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술 연산자 중에서 나머지 연산자를 떠올렸으면 굉장히 잘 떠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어떻게 한다?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습 결과를 보게 되면 n이 이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비구문이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짝수를 출력하고, 거짓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출력 안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7이라는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됐어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제가 괄호를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는 확실하다. 그럼 괄호를 빼고 먼저 연산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괄호를 처음에는 자주 써라. 그죠? 내가 논리를 짠 대로 순서대로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조건식이 만들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n을 2로 나눴을 때가 먼저 실행돼 가지고 참고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0인지를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자, 두 번째, 일반적인 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있는 기본형 조건식에다가 else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짓일 경우에는 B가 실행되는, 즉, 둘 중에 하나가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건식을 판별해서 A나 B나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A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는 B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밑에 아래도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는 이어서 진행을 하겠죠. 그죠? 자, 실습. 똑같은 예제인데 n이 짝수이면 홀수이면 둘 다 판별을 해가지고 뭐예요? 홀수일 때는 홀수라고 출력하고 짝수일 때는 짝수라고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조건식이 이제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로 판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와 같이 자기가 연상을 했으면 잘 이해하고 푸신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짝수이면 짝수, 거짓이면 홀수, 그래서 if, else 이런 구조를 띄고 있다. 자, 그 다음 형태는 다중 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다중 if, else문은 여러분이 조건식을 갖다 판단해 가지고 A냐, B냐, C냐 또는 D냐 계속 확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중으로 만드는 것인데 if, else문으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조건식 1을 가지고 참일 때는 A를 판별을 해내고 A를 출력을 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식 1이 거짓일 때는 그 안에서 또 if, else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else if라는 예약어를 얘네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else if 하게 되면 조건식 2를 또 판별해 가지고 만약에 참이면 여기 B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거짓이면 나머지 else면 C를 실행시키고 또 if else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계속 이어져서 다중 분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가 다중 if else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여기 읽게 되면 조건식 1이 참인 경우는 A를 실행시키고 조건식 1이 거짓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며 밑에 else if문을 보는 거죠. 조건식 2를 다시 판별해 가지고 참인 경우는 B를 실행시키고 조건식 2가 거짓인 경우는 C를 실행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식 3, 4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if, else문을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다중분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중분기하는 개수만큼 조건식이 여러 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식 하나만 쭉 둘러보는 과정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 if else문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배울 스위치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은 스위치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모양이 좋다. 즉, 코드를 이해하기 편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조건식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게 다중 if else문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따가 스위치문을 보겠지만 스위치문에도 단점이 있죠. 바로 식을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식을 만들어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중 if else문을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다중 if else문의 사례를 하나 실습으로 만들어서 봅시다. 입력받은 성적에 대해서 A부터 F까지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즉 A부터 F니까 뭐예요? 다중이죠. yes, no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B, C, D, F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중 if else문으로 구현해야 되는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성적은 여러분이 상식선에 생각해도 되겠죠. 0점부터 당연히 100점일 테니까 일반적으로 절대평가를 할 때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서 A가 안 됐을 때는 B 이렇게 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 if else문으로 따지면 먼저 조건식 1에서 뭐야? 내가 입력받은 성적을 가지고 이 조건식으로 뭘 판별해야 되겠어요? 9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뭐야? 실제로 A라는 학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 대해서 뭐예요?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다중 if else문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B인 조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학점이 나오는 조건을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80점 이상을 보면 되겠죠. 80점 이상이라는 건 이미 뭐야? 90점 이상은 걸러냈으니까 그 나머지 거 중에서 80점 이상이면 뭐야?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상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앞으로 여러분이 점점 복잡하고 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배운 단계 내에서 코드를 나눠서 코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예요? 먼저 성적을 입력받는 부분이 있고 그 입력받은 값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A부터 F까지 여러분이 다중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캐너를 통해서 키보드 입력받는 게 아직 서툴다. 그럼 그거부터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100점, 50점, 70점 있는 값이 잘 입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검증이 끝났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배운 다중분기문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다. 한꺼번에 막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여러분은 아직 디버거 이런 거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코드를 나눠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쉬운 것부터 부분 코딩해서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됐으니까 결과 코드를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중 if else문으로 구현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기본적으로 grade라는 거는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문자로 A, B, C, D를 넣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출력해 나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조금만 길어지면 실제로 개발자가 10명이면 10명마다 조금씩은 다 다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왜냐면 이런 경우도 내가 굳이 문자를 저장해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력문을 여기다 차례대로 다 쓸 거야. 그래서 학점은 A, 학점은 B, 학점은 C 출력문을 만들어도 가능하죠?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서 출력 결과의 형식만 맞게 잘 나오면 어떤 거든지 맞다 이거죠. 여러분이 작성하는 스타일은 자기가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문자를 차례대로 저장하고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 키보드로 점수를 입력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next integer 써가지고 스코어라는 변수에도 저장해 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은 A, 80점 이상이면은 B, 나머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A, B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70점 이상이면 C,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D, 그리고 이제 나머지 59점도 뭐야? 전부 다 F 한꺼번에. 그래서 S문에 나머지를 묶어서 처리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중 if S문의 연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첩 if else문. 자, 중첩 if else문은 다중 if else문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형태를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if문 또는 else문 내에 또 다른 if, else문을 내포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조건식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여러분이 종종 중첩 if, else문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문제를 읽고 차례대로 만들다 보면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다중분기하고 확실히 다르죠. A, C라고 판별을 한 다음에 A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뭐야? 또 B, D를 판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만약에 조건식 1이 참이게 되면 이 참 안에서 먼저 A라는 코드가 있으면 실행을 시키고 또 뭐야? 조건식 2를 또 판별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그죠? 조건식 if 안에 또 if문이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걸 우리가 중첩 if else문이라고 그랬다. 자, 그럼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중첩 if else문의 사례. 자, 실습. 점수와 학년을 입력받아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을 출력한다. 단 4학년의 경우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이거보다 좀 복잡한 문제도 앞으로 계속 볼 텐데 특징들을 좀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좀 전까지 봤던 기본 문제와 다른 게 점수와 학년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복잡해졌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변수가 두 개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단서가 붙죠. 단서가 붙는다는 건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복잡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점수가 60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if else문을 전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 그런 다음에 단서는 뭐예요? 그 합격자 중에서 4학년인 경우는 조금 더 조건을 까다롭게 줬다는 거죠.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라고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 조항에 따르면 60점 이상인 내에서 조건 내에서 4학년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합격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문 안에 또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첩 if else문으로 구현되는 사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if else문 중에서 뭐야? 60점 미만은 이제 불합격으로 확정이 된 거지. 그리고 60점 이상인 데서 좀 더 복잡하게 기술을 구현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중첩 if else문은 다중분기라기보단 조건이 복잡한 경우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건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단순한 if else문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마지막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첩 if else문의 실습. 자, 그래서 중첩 if else문 설명드린 대로 먼저 뭐예요? 60점 이상인 경우를 갖다가 if문으로 판단하고 미만인 경우를 불합격을 했죠.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4학년인 사람은 70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학년이 아닌 사람은 일단 합격으로 보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이제 다중분기 관계랑 비슷하죠. 그래서 if else로 그 나머지 학생 중에서 나머지 학생은 뭐야? 4학년 중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코드를 작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 중첩 반복문을 작성했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어쨌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 if 아니면 else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건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꼭 중첩 if else문 또는 복잡한 조건식 중에 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익숙한 형태를 많이 연습해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한번 조건식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위에 보게 되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 중첩 if else문을 한번 단순하게 바꿔볼게요. 자, 응용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중첩 if else문 실습 문제는 합격과 불합격의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면 되므로 합격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식을 만들어서 한번 문제를 바꿔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코드 형태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지문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의 예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읽고 그대로 이제 푼 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합격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조건식을 만들었냐. 70점 이상인 경우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이죠. 맞죠? 1, 2, 3, 4학년 통합해서 다 합격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조건식으로 만들 것이고. 두 번째.
60점 이상인 경우는 뭐예요? 4학년을 제외하면 합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학년이 아닌 경우에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서 4학년을 제외하는 요 코드가 어떻게 돼요? AND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식은 AND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본 게 요겁니다.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면서 4학년이 아닌 거 두 개가 AND가 됐을 때 뭐예요? 합격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합격 조건이고 또 뭐예요? 그냥 70점 이상이기만 해도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뭐예요? 위 두 개의 조건은 어떤 경우든 둘 다 합격이기 때문에 오화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전체 합격에 대한 조건식을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이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f else문을 작성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하고 심플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어떤 게 더 보기 좋아 보여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해서 구현해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꼭 조건식으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테마는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다중분기문을 만드는 또 하나의 형식이지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약어가 새로운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태도 한번 같이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스위치문에 대한 어떤 개념을 먼저 보게 되면 다중분기를 하는 경우 if문보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높은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if else문을 구현하려면 조건식이 여러 개 나온다. 자, 그러면 스위치문은 식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렇게 바로 식을 여러분이 스위치문의 키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else문은 어떻게 돼요? 조건식을 가지고 판별하는 방식이지만 스위치는 뭐예요? 식을 만들어 가지고 판별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다중분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식의 값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예약어로는 스위치,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디폴트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 이제 브레이크는 용도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반복문에서 또 반복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또 브레이크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스위치문에 관여하는 관점에서만 브레이크도 살펴볼 거예요. 자, 스위치문의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여서 if문처럼 옆에다 괄호 열고 닫고 여 안에 쓰는 거 뭐예요? 식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식은 경우에 따라서 즉 변수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다중분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식에서 여러 개의 값으로 분기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기하는 각각은 어떻게 구현하느냐? 케이스문을 여러분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여기는 두 개 나열했지만 이걸 뭐예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케이스 옆에 값 1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값이 바로 뭐냐? 식의 결과값이 케이스 값 1과 비교해서 같으면 요 A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값이 요 식의 결과 같은지를 보고 A가 실행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A가 실행된 다음에 분기가 끝났으니까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올 때 쓰는 게 브레이크문이다. 즉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스위치문을 기본적으로 빠져나오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문 안에 브레이크하고 사이에는 여러분이 여러 줄 코드가 가능합니다. 단 특징이 뭐예요? 중괄호 없이 여러 개의 줄의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식을 비교했더니 값 1과 같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케이스랑 비교한다는 거지. 그래서 식의 결과값이 케이스 값 1과 다르면 이어서 케이스 값 2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 값 2가 또 다르면 뭐예요? 케이스 값 3가 있으면 3랑 비교했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엔 if else문의 else문처럼 나머지일 경우 어떻게 하라 하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위치문에서는 디폴트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결과값이 같은 케이스가 위에 없었다. 그럼 뭐예요? 디폴트에 있는 C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else문처럼 이 디폴트는 여러분이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빠져나오겠지. 여러분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문의 체크포인트. 식을 잘 만들 수 없다면 if else문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예제를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문의 값은 모든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값을 여러분이
불연속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정수, 문자, 문자열 같은 리터럴만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런 정수값 또는 문자, 뭐 더하기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yes, 아니요 이런 문자열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수로 한번 해보죠. 자, 입력받은 성적에 대해 A부터 F까지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작성. 아까랑 똑같죠? 다중분기. if else 문으로 작성한 거. 자, 그런데 스위치 문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 뭐냐면은 A, B, C로 가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90점 이상, 80점 이상,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잖아요. 이걸 갖다 하나의 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역시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뭐겠어요? 일감으로. 바로 여기서는 나눗셈 연산자가 되겠지. 나눗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10으로 나누었을 때 뭐야? 90점 이상이 뭐야? 9가 나오겠지. 100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 8이 나오겠지. 바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연산해서 만들 수 있지 않으면은 스위치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식을 여러분이 잘 떠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if else 문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내가 입력받은 스코어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2점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92점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예요? 9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 9로 가서 비교하겠죠. 먼저 10하고 비교했다가 아니니까 9랑 비교하겠죠? 그래서 9랑 비교가 뭐예요? A가 출력이 되겠지. 그때 80점대였다. 그러면 8이 나오겠죠? 그럼 케이스 9랑 비교해서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8이랑 비교해서 나오겠지. 그다음에 만약 52점이었다. 그러면 차례로 다 비교해서 같지 않으니까 마지막 디폴트로 가서 F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스위치 케이스문의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 특징적인 거는 100점인 경우에도 당연히 A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했던 것처럼 케이스하고 브레이크문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연속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점이면 100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10이 나오겠죠. 자, 10과 같은 상태 내에서 아무 코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코드를 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으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10하고 9를 같은 연산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징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 바로 이 문제를 스코어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위치 문을 구현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중분기문을 풀 때 내가 식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조건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if else 문으로 다중분기를 푸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현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잘 보시고 한번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조건문과 관련된 실수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오늘 실수까지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게 첫 번째겠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2차원 평면에서 기하학에 대한 얘기네요. 직사각형은 왼쪽 상단 모서리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두 점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갖다 스퀘어로 연결하게 되면, 직각으로 연결하게 되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100, 100이라는 점이 주어지고 200, 200이라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 100이 왼쪽 상단 모서리고 200, 200이 우측 하단 모서리가 되겠지. 그치? 아래 결과와 같이 어떤 정수 XY를 입력받아가지고 그 점 XY가 직사각형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있는지 아니니까 단순 if else 문인데 조건식을 잘 만들어서 풀어야 되겠네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단서가 하나 있죠. 선상에 있으면 안에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 좌표값이 선에 닿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돼 있죠. 100, 150을 입력하면 150은 안에 있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100은 선상에 있는 거지만 있다고 보는 거죠, 안에. 그래서 사각형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있습니다. 사각형 안에 없습니다. 두 개를 출력하도록 if else문을 만들어 놓고 사각형 안에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겠지. 그치? 그 조건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결과를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한번 이제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즉, x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고 또 y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200보다 작거나 같고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xy 좌표가
사각형 안에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를 썼기 때문에 선상에 있는 것까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값을 120, 150 이라는 값을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 안에 있습니다.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습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오늘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